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해서 일본 제1의 관광도시인 오사카. 이런 오사카 여행의 큰 장점은 주변의 도시들과 접근성도 좋아서 근교 도시들까지 함께 여행하기 좋다는 점인데요. 오사카와는 또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가진 교토, 고베, 나라, 세 도시의 베스트 여행지들을 추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오사카 근교 도시는 교토입니다. 오사카를 다시 찾는 N차 여행자 중에는 여행이 반복될수록 오사카보다 교토에서의 일정을 늘리는 사람이 꽤 많을 정도로 일본의 문화를 온전히 느끼기 좋은 도시입니다. 현재 일본의 수도는 도쿄지만 일본 역사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덕분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유산과 절, 신사들로 가득한데요. 특히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거니는 골목골목마다 만나는 건물과 공간마다 일본의 고즈넉한 정치와 매력을 느끼기 좋은 도시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곳은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기요미즈데라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도 꼽히는 기요미즈데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자연과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어 공간의 곳곳이 아름답지만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본당은 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탁 트인 전망과 도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기요미즈데라이지만 봄, 여름, 가을 중 야간 특별 개장을 하는 기간에는 꼭 저녁 시간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붉게 물들며 해가 지는 모습과 함께 은은한 전등빛으로 낭만적인 정취가 가득한 기요미즈데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깜깜해진 밤에 달빛이 비춰 연못에 그려진 풍경은 마치 하늘을 거울에 비춘 듯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그 그림 같은 전경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추억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토 시내 중심에 있는 야사카 신사는 쨍한 주황색 신사 입구가 눈에 확 띄는데요. 일본의 3대 축제 중 하나가 열리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등불이 가득 달린 커다란 목조 건물을 중심으로 넓은 신사 일대가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과 일본 내국인들로 가득한데요. 신전 지붕 밑에 달린 커다란 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며 일본의 신도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낮에 북적이는 분위기도 좋지만 밤의 야사카 신사에서는 처마 밑에서 은은하게 지는 빛을 내는 등불로도 또 다른 분위기를 만날 수 있으니 24시간 개방된 야사카 신사에서 교토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사카 신사의 내부로 더 들어가면 마루야마 공원과 이어져 있는데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 중앙에 커다란 연못을 중심으로 수많은 꽃과 나무 그리고 새들까지 한 폭의 그림이 펼쳐져 있어 찬찬히 휴식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특히 봄의 벚꽃 시즌에는 200년이 넘는 거대한 벚나무와 예쁘게 핀 꽃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이 시즌에는 공원 전체가 커다란 포장마차가 되어 야외 테이블이 가득한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교토 여행의 가장 중심지이자 번화가 기온거리입니다. 기온거리는 교토를 가로질러 흐르는 가모강을 따라 기요미즈데라와 야사카 신사 주변 일대를 말하는데요. 시조도리라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골목으로 이어져 무슨 도리라고 하는 곳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도리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많은 골목들이 가로 세로를 엮어 있다 보니 사실 처음 교토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낯선 지명과 지리가 서로 얽혀 헷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온거리일 때는 골목 이름이나 지리를 모르고 다녀도 걸음걸음마다 골목골목마다 일본스러운 정취가 가득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어 반나절 혹은 하루를 통째로 구경해도 볼 것이 많으니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야사카 신사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산넨자카와 닌넨자카는 기온거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산넨자카와 닌넨자카가 이어지는 돌계단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교토 여행 사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일본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거리, 골목마다 만나는 신사와 절,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점과 카페, 기념품, 상점들까지 줄지어 있어 교토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야사카 신사 근처는 하나미코지 도리로 이어지는데요. 이 길은 흔히 게이샤를 만날 수 있는 거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1km 정도 이어진 이 일대는 전통 가옥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줄지어 있는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는 유명한 요리점과 고급 요정, 찻집 등이 운영되고 있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낮 시간보다는 늦은 오후에 찾아가면 더욱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해가 어스름해질 무렵이면 기모노를 차려입고 출근하는 게이샤나 게이샤 견습생인 마이코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함부로 사진을 찍는 것은 실례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미코지 도리 위쪽에 위치한 신바시 도리는 사실 주변 다른 골목들에 비해 이름은 덜 알려져 있지만 유독 구글 리뷰가 많은 맛집들이 모여있어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은 개천에 따라 소박한 테라스를 가진 가게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어둑해지니 은은하고 차분한 불빛으로 이어진 길이 고즈넉하고 예뻐서 밤 산책하기에도 좋은 길이었습니다. 시조도리는 기온거리에서 가장 넓은 메인 도로인데요. 감옥강변에 따라서 운치 있는 테라스를 가진 카페와 고급 음식점, 일본 최초로 가부키 공연을 한 극장 등이 멋진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조다리를 건너 감옥강을 지나면 대형 백화점과 드럭스토어 등 다양하고 화려한 상점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번화가인데요. 많은 라인의 버스와 전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서 교토의 관광객이라면 꼭 지나치게 되는 곳으로 쇼핑과 먹거리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시조도리 쇼핑가 골목은 아케이드 상점과 이어져 있는데요. 교토의 부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니시키 시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의 좁은 골목을 따라 반찬부터 과일,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이어져 있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과 특산품, 기념품을 판매하는 매장들로 시장 안이 빼곡하여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교토 여행 최고의 사진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후시미 이나리는 끝없이 이어진 주홍빛 도리가 정말 인상적인 곳입니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무려 4km에 걸쳐 도리가 이어져 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리 터널의 이름은 센본 도리인데요. 센본은 1000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1000개가 훨씬 넘는 도리가 산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어 도리를 따라 오르다 보면 교토 시내 전경까지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길이 제법 높고 길어 숨이 차게 되니 체력과 일정에 맞게 둘러보시면 됩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으로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 후시미 이나리는 정말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니 조금이라도 인파를 피하고 싶다면 이른 아침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교토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라시야마인데요. 워낙 경치가 아름다워 과거 귀족들의 별장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연을 가장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명소인 아라시야마 공원에 대해서는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찬찬히 산책과 사색을 즐기는 쉼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조다리 도게츠교가 이곳의 멋진 정취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데요. 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여행 인증사진을 남기고 다리 위를 건너며 아름다운 풍경을 찬찬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게츠교 다리 끝 근처에는 교토의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인 아라비카 교토도 있는데요. 독특한 로고 때문에 한국에서 일명 응커피라고 불리는 이곳은 퀄리티 높은 커피 맛으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아라시야마점은 포장만 가능한 매장인데도 항상 긴 줄로 웨이팅이 있는 곳이지만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낭만적인 강의 풍경을 즐기며 커피 맛을 음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게츠교에서 중심지로 갔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텐유지는 왕실의 별궁을 절로 만든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이곳은 특히 아름다운 정원과 거대한 연못이 정말 인상적인 곳입니다. 입장료는 텐유지 본당 내부 입장 여부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사실 본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원과 건물은 모두 감상할 수 있어 내부 입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유로운 여행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본당 입장도 추천합니다.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편안하게 앉고 쉴 수 있는 곳이 많아 한적하고 느긋하게 정원과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본당 안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풍경은 정원을 거닐며 보는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마치 액자에 끼운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은 일본만의 감성으로 정갈하게 꾸며진 조경으로 세심한 손길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피어져 있어 저절로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텐유지 북쪽문으로 나오면 아라시야마의 또 다른 대표 명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치쿠린 대나무 숲입니다. 이곳 역시 영화 게이샤의 추억을 촬영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 길게 쭉 뻗은 대나무들이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대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기찻길도 일본 여행에서 기대했던 몽글몽글한 감성을 더해주는데요. 워낙 유명한 명소로 인파도 많으니 여유롭게 대나무 숲길을 걷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른 아침 시간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교토의 수많은 사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꼽는다면 금각사와 은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금박으로 덮인 금각사와 다르게 은각사는 은으로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금각사보다는 은각사가 더 만족스러운 여행지였는데요. 화려하지만 금빛 누각의 건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각사와 다르게 은각사는 메인 목조 건물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양옆으로 높게 올려진 초록빛 담장을 따라 들어가는 은각사는 입구부터 예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요.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갈하게 정돈된 흰 모래와 푸릇푸릇한 이끼로 덮여 곳곳이 그림 같은 정원과 조경, 그리고 낮은 동산까지 이어진 산책로는 일본식 정원의 매력을 찬찬히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각사에서 나오면 교토의 또 하나의 명소인 난젠지까지 수로를 따라 쭉 이어진 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약 2km 길이로 이어진 이 산책로 이름은 철학의 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가 매일 이 길을 걸으며 사색을 즐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찬찬히 걸으며 힐링하기 좋은 예쁜 길입니다. 특히 봄의 벚꽃과 가을 단풍 명소로도 유명한 이 길은 피크 시즌에 방문한다면 쭉 뻗은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예쁜 풍경을 직접 눈에 담으며 걸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에 사색이 가능한 한적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벚꽃과 단풍은 없지만 비교적 인파가 적은 다른 계절에도 언제나 푸른 나무와 졸졸 흐르는 물을 따라 중간중간 작은 돌다리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평온한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어느 계절에 여행을 하든 들려보면 좋은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철학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최근 SNS를 통해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악의 인클라인인데요. 지금은 운영되지 않아 폐선된 철도길입니다. 약 600m 길이의 선로가 다리를 아래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두 팔을 쭉 뻗고 중심을 잡으며 철로 위를 찬찬히 걷다 보니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원래 기능으로는 이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낭만적인 기분을 전해주는 예쁜 철도길에서 사진과 함께 특별한 교토 여행의 추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별궁으로 사용되던 곳을 사찰로 바꾼 난젠지는 가장 먼저 거대한 정문인 산문이 보입니다. 사찰 내 입장은 무료이지만 내부의 시설이나 정원을 살펴보려면 각각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사실 난젠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국적인 모습의 수로각인데요. 이곳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로각은 로마의 수도교를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그대로 드러난 아치형 교각이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덕분에 최근 SNS에서 유명한 사진 핫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수로각 옆에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실제 물이 흐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수로와 울창한 나무들이 함께 만드는 풍경이 색다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교토에 갈만한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랜 역사만큼 많은 매력으로 볼거리가 정말 많은 교토에는 아직도 소개할 곳들이 한참 남았지만 교토가 처음이라면 혹은 오사카 여행 중 짧은 일정 중에 교토를 들린다면 꼭 가볼 만한 곳들로 골라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토의 더 많은 여행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오사카 근교 여행지는 일본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항구 도시 고베입니다. 고베는 역사적으로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한 덕분에 일본과 서양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세련되고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한 도시인데요.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로 40분이면 닿을 수 있어서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당일치기로 오사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고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고베교인데요. 하지만 워낙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여기 스테이크 덮밥 전문점 레드락을 추천합니다. 고베 산노미야역 근처는 수많은 스테이크 전문점들이 있는데요. 역 출구에서 이어진 상점들을 조금만 걸으면 레드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자판기에서 직접 하고 점원분에게 용지를 전달하면 자리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요. 저희는 로스트 비프와 스테이크 비프를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로스트 비프는 선홍빛 레어 소고기가 밥 위에 한가득 올려져 나오는데요. 날달걀과 레드락만의 특제 소스와 함께 비벼 먹으니 부들부들 부드러워서 입에서 금방 샤르르 녹는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스테이크 비프 역시 그릇 한가득 두툼한 고기가 담겨 나오는데요. 넘치는 풍미와 함께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으로 달콤 짭조름한 소스와 함께 비벼 먹으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고베교와 함께 고베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는 바로 커피인데요. 고베의 많은 카페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니시무라 커피는 일본에 처음으로 스트레이트 커피를 소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니시무라 커피의 본점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독특한 서양식 건물이 5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분께 인사를 받으며 내부로 들어서자 고풍스러우면서도 앤틱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돋보였는데요.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형형색색으로 눈을 사로잡는 케이크도 쇼케이스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음료가 함께 나오는 세트로 주문해 보았는데요. 역시 명성대로 음료도 케이크도 맛이 좋아 한입 한입 아끼며 먹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베 여행의 매력인 이국적인 유럽풍 거리를 만나려면 기타노초로 향하면 됩니다. 고베항을 드나들던 외국인 상인과 외교관들이 거주했던 기타노초 일대에는 이진칸이라 불리는 서구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들이 쭉 모여져 있는데요. 100년이 넘은 이 저택들이 관광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특성과 컨셉을 가진 주택들은 입장료를 내면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풍양계의 집이라 불리는 가자미도리노 야카타가 있습니다. 독일 상인이 지은 저택으로 아름다운 외관과 지붕 위에 수탉 모양의 풍양계가 돋보이는데요. 반짝이는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내부를 찬찬히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연두색 외관이 돋보이는 미국 총영사가 거주했던 모에기노 야카타도 있는데요. 입장료를 구매할 때 두 곳의 입장료를 묶어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타노초의 언덕을 따라 오르며 이국적인 건축물과 동화 같은 분위기를 가진 거리와 골목을 찬찬히 산책하고 중간중간 예쁜 상점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노 거리를 걷다 보면 고베 관광지 중에서도 유명한 스타벅스 기타노 이지칸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유럽의 오래된 집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스타벅스 매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목조 건물로 유형문화재에도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도 곳곳이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가득한데요. 워낙 인기가 좋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피크 시간에는 매장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구를 품고 있는 고베는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야경을 즐기며 음식과 카페, 쇼핑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하버랜드를 추천합니다. 하버랜드의 메인 쇼핑몰인 우미에 안에는 20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는데요. 남관, 북관, 그리고 모자이크 되관람차가 있는 모자이크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베의 밤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당연 모자이크 되관람차를 타는 건데요. 고베항과 함께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건축물들 덕분에 오사카와 주변의 많은 대관람차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버랜드와 함께 고베의 야경을 책임지는 또 다른 명소인 고베 포트타워는 저희가 방문한 23년 4월에는 공사로 인해 휴관 중이었는데요. 2023년 안에 재개관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표적인 고베의 명소들 외에도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함께 들려보면 좋을 곳들도 있는데요. 주홍빛 도리가 이어져 작은 호시니 이나리가 떠오르는 이쿠타 신사는 연애와 결혼을 기원하는 신사로 유명한데요. 규모도 크지 않고 기타노초 거리를 가는 길에 있으니 잠시 들려 둘러봐도 좋습니다. 기타노초에도 언덕 정상에 신사가 하나 있는데요. 기타노텐만 신사입니다. 길게 이어진 돌계단 위로 신사 입구가 보여 고즈넉한 일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제법 가파르고 긴 계단으로 오르기에 조금 숨이 차지만 고베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니 체력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베 중심지에서는 비교적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진 않지만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효고 현림 미술관도 있습니다. 일본의 현대 미술과 서양화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은 내부 전시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안도 타다오 특별 전시 공간만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기에 미술관 공간의 곳곳을 찬찬히 걸으며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오사카 근교 여행지는 동화 같은 사슴공원으로 유명한 도시 나라입니다. 사슴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나라는 사실 교토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신사와 사찰을 가진 고대 도시인데요. 오사카에서 전철로 최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고베와 마찬가지로 반나절 혹은 하루 당일치기로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슴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말 그대로 사슴 반, 사람 반의 모습이 인상적인 이곳은 사슴공원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공원입니다. 거대한 나무와 풍성한 풀들과 함께 울타리 하나 없이 끝없이 넓게 펼쳐진 생태공원 부지에서 수천 마리의 사슴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나라공원이 유명한 이유는 단지 사슴의 숫자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사슴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나라공원의 사슴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게다가 공원 내에는 사슴 전용 간식을 판매하는 곳들도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사람들이 주는 간식을 받아먹는 것이 익숙한 나라공원의 사슴들에게는 신기한 문화도 있습니다. 먹이를 가진 사람에게 사슴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원 이곳저곳에서 사슴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슴이 서식하게 된 배경은 과거 나라에서 사슴을 신의 사자로 보고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너무 귀여운 사슴에게 자꾸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귀한 사슴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 내에서 판매하는 사슴 전용 과자 3개 외에는 함부로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유의할 점은 사슴들이 대부분 순하고 친근하게 잘 다가오지만 먹성이 좋아 성질이 거친 사슴들도 있으니 먹이로 장난을 치거나 괴롭혔다가는 뿔에 치일 수도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공원 인근에 위치한 도다이지는 나라 관광지 중에서 나라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거대한 불상과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입니다. 도다이지의 동문 쪽 붉은 도리를 지나면 길고 가파른 계단과 그 옆쪽으로는 조금 더 완만하게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길도 보이는데요. 이곳을 오르면 2월 땅이라고 하는 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정취가 가득한 2월 땅에서는 나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 잠시 앉아 쉬면서 찬찬히 전경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스가 타이시아는 무려 700년대에 건축된 신사인데요. 1000년이 훨씬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곳입니다. 신사 입구부터 이어지는 길에는 석등이 줄지어 있는데요. 이끼가 낀 석등과 그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사슴이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영롱한 주홍빛 신전 건물과 청초하게 정돈된 정원이 어우러져 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장관은 기둥 사이의 처마 밑으로 조용하고 정갈하게 매달려 있는 수많은 등롱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사찰 중에서도 특히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사카 여행을 하며 함께 들리면 좋은 근교 도시 여행지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들여 여행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획된 일정과 시간이 더욱 만족스러운 추억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영상을 기획했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피드백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오사카 여행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